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바람의 아두이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강의자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두이노 바람이 세미나 1차시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런 목차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도대체 아두이노 세미나에서 뭘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배워서 어디 써먹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부품 구매가 필요할 텐데 하드웨어를 다루다 세미나다 보니까 그래서 부품 구매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비대면 녹화 세미나에서는 이 점이 누락될 건데 이제 대면 세미나와 비대면 실시간의 경우에는 제 강의자 소개와 자기소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가 조금 자세하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아두이노가 어떤 거인지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듀에보드와 듀에보드의 CPU, 머리 역할을 하는 SAM3X82 칩셋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지 살펴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소개는 신한회 때 그리고 동아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OT PPT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021년도에도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2021년도에 문제점으로 피드백이 온 것이 조금은 좀 일정이 너무 빠르고 벅찼다. 기본 심화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어려워진 난이도가 돼서 기초를 좋아하는 타겟층과 심화를 좋아하는 층에서 둘 다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게 설명이 좀 없어서 모호했다던가, 뭐 녹강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상호작용이 적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제 올해 세미나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오른쪽은 아두이노 사진이고요. 왼쪽은 이제 약간 사전적인 정의, 아두이노의 사전적인 좀 특징, 장점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TMI 느낌인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되게 오픈소스에서 열려 있고, 브레드보드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용하기 쉽고 싸고, 그 다음에 USB로 프로그래밍 가능해서 뭐 우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 연결해서 편하다. 그래서 널리 사용되는 교육용 보드고 우리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우리 세미나의 주제로 택하게 된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하려는 이 아두이노를 쓴다고 했을 때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아두이노 ID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IDE에서 아두이노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문을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USB 케이블로 아두이노에게 프로그램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제 주변 장치들, 왼쪽에 사진들 같은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게 되는데, 아두이노 사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엄청 뽕뽕뽕뽕 구멍이 뚫린 핀들이 많죠. 이 핀들 하나하나를 이제 입출력 단자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인풋 아웃풋이죠. 그다음에 출력. 그래서 각각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IO 해서 IO 단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핀들을 IO 단자라고 부르는데, IO 단자를 이제 통해서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 장치들에게는 센서, 디스플레이, 모터 같은 게 있는데 액추에이터라 하죠. 이 센서, 디스플레이, 액추에이터들과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IO가 아무 전기 신호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조금 약속된 통신 방식이겠죠. 그래서 아두이노는 어떤 IO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명령문을 써야지 이 IO를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변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규칙을 갖고 IO를 제어해야 이 주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냥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애쉬비라는 캐릭터에 간단하게 좀 옮겨봤는데요. 그림이 미친 똑같고, 이제 일꾼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자원을 캐온 완전 노예 포지션의 캐릭터죠. 그래서 이 일꾼이 이제 아두이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는 명령을 내려요, 편하게.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쓴 명령문은 아두이노가 이제 일꾼이 이제 그걸 보고 이해해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 프로그램, 아두이노,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주변 장치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배워보려고 하고요. 아두이노 세미나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슬라이드를 조금 복잡하게 나열을 조금 해석해서 풀어놓은 건데, 이거는 솔직히 굳이 이거는 심화차시나 다룰 법한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유해서 조금 돌아와 보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주변 장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엄청 복잡하게 풀어본 그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뭐 프로그램을 뭘 짜겠죠. 근데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뭐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뭉탱이 친 이 복잡한 과정들이 네, 기초 차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두이노가 이해할 수 있게 기계어로 바뀌어서 여기 보이는 AT3X8이라는 아두이노의 칩셋에 들어가서 이 아두이노 칩셋이 우리가 쓴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아두이노의 IO들을 제어를 해서 이 주변 장치들과 IO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와 심화 차시에서 각각 어떻게 배우냐면 초록색으로 네모나게 친 차시가 기초 차시고 빨간색으로 친 차시가 심화 차시인데 네.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C 언어와 코드로 아두이노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문을 쓰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서 API라고 하는데요. 이 API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는 어떤 IO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IO 장치들을 위해 명령문을 어떻게 써야 하고, IO 장치들은 주변 장치들과 어떤 통신 방식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하고요. 심화차시에서는 이제 아두이노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문으로 기계어로 변환되는 방법,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변환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 이제 이 칩셋에 좀 더 집중을 해서 CPU의 구조, 이 코어텍스 3이라는 이제 M3이라는 CPU와 SAM3X8이 칩셋에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고 완전 그거를 기초부터 뜯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심화는 조금 기초와 갭이 있어서 이제 기초 부분을 아시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눠보는 느낌으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아두이노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총 3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API로 아두이노의 행동을 코드를 정의하는 방법을 배우고 정의를 했겠죠. 그러면 이 아두이노가 코드를 어떻게 해석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제어하게 되는지에 대해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제어, 주변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규칙으로 아두이노와 주변 장치가 통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두이노 세미나에서는 아두이노와 우리가 코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규칙인 API를 배워보고, API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상호작용 수단인데 조금 딱딱하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IO 장치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해 배우려고 하고요. 주변 장치들과 IO가 주변 장치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신 규칙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이해해보고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세미나는 이런 걸 다루려고 하고, 이건 이제 뒤에 보드에 이제 핀아웃이라 해서 배선 설계도 같은 걸 가져온 건데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죠. 이 IO 핀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핀들에 각각 여러 가지 역할들이 써져 있어요. 이 IO 핀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써놓은 건데, 이제 지금은 보면 좀 어려우시죠?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용어들이 뭘 뜻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능이 많고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많이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PC의 스펙이고, 왼쪽은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스펙을 적어 놓은 건데, 딱 보셨을 때 이거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뜯어보자는 게 아니고 막 단위부터 그냥 차이 나죠. 킬로바이트랑 기가바이트, 킬로바이트랑 테라바이트 막 이러고, 메가헤르츠랑 기가헤르츠로 막 0이 몇 개 단위로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C와 아두이노는 되게 많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창컴에서 PC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우겠지만 아두이노는 또 아두이노에 맞춰진 환경에 의한 프로그래밍 방식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루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두이노의 두뇌, 아두이노는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의 두뇌인 AT-SAM3X8이 칩의 설명서의 첫 페이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칩은 이런 기능을 하니까 너가 쓰고 싶으면 참고해라, 이런 느낌으로 설명서 첫 페이지인 건데 엄청 많죠. 이제 저희는 이 엄청 많은 기능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다루지 않을까, 그리고 심화판에서 나머지를 좀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는 설명서의 첫 페이지를 봤다면 이거는 이제 지도 같은 거죠. 칩셋 내부의 지도 같은 건데, 일단 딱 보셨을 때 기능들이 막 15개, 20개 정도 있죠. 이제 이거를 쉬운 거 반은 기초 차시에서, 어려운 거 반은 심화 차시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글씨 쳐놓은 게 이제 각각 이 어떤 차시에서 이거를 다루는지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아두이노를 배워서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가,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하는 사람이 들으면 좋은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두이노 세미나는 인베디드 분야를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위키백과에서 긁은 내용이에요. 이제 엄청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죠.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 장치의 일부분으로, 그래서 인베디드라고 하는 건데, 특정 목적, 약간 범용, 일반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대조되는 특정 목적의 컴퓨터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일반 PC 등의 표준적인 플랫폼과는 달리 한계가 있는 시스템으로 일반 컴퓨터용 운영체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조금 특수한 컴퓨터들을 어떻게 다루고 특징은 뭔지에 대해 배워보고, 결국 이런 특수한 분야 컴퓨터들을 다루는 인베디드를 다루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단이 될 수 있는 세미나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융합전자공학부의 홈페이지에서 커리큘럼을 긁어온 건데,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전자파, 신호처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 컴퓨터가 있죠. 좀 분야가 적은데 저희는 이 컴퓨터 분야에서 를 들으시고 관심 있고 지향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이렇게 세 가지 전공들에 대해서 연계되는, 약간 이 전공들이 이론을 배웠다면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이거를 이 심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써보는 그런 2, 3학년 수준에서 전공 과목에서 그렇게 체험을 해보는 그런 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더 발전해 나가냐면 보안 SOC, 사물 인터넷, 뭐 정보통신 특론, 위에 TV, 뭐 모바일 시스템, 차량용 안전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쳤을 때 채용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뭐 현대 자동차에서 인베디드 시스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쓴다든지, 뭐 한국형 DS 사업부에서 SSD에 들어가는 컨트롤러의 펌웨어를 쓴다든지, 네이버 랩스에서 로봇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쓴다든지, 이런 거를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계단으로 하나 밟고 가실 만한 세미나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화차시 설명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심화차시는 제가 신화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공지도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이론 분야에서는 이제 그 전공 2, 3학년 과정에서의 수준에 다루는 이론을 한번 곱씹어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적용되는지 실습까지 해보는 느낌이고요. 프로젝트는 바람이의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이제 1년 목적을 잡고 이제 주제를 5가지를 쪼개서 이제 이걸 관심 있는 사람은 하시면 좋겠다라고 짠 거라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런 분야 재밌겠다, 이런 프로젝트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걸 희망하는 몇 명의 분들과 같이 조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P2랑 P5의 쿼드콥터랑 통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또 있으면 개인톡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녹화가 아니라 Q&A는 제가 아마 실시간으로 못 받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질문과 답변 언제든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재료는 이렇게 되는데, 혹시 좀 더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강의자 김정현이었고, 이제 대면 때 실습 때는 이제 21학번 융합전자공학부의 조영일 강의자님께서도 같이 나와서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그때 같이 한번 인사 더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시 세미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2차시 때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2차시 세미나 때 또 뵙도록 할게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